네,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북러 정상회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두만강 나진 핫산 쪽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북중러의 이제 삼각구도에서 북러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제 시도였습니다. 네.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정상회담이었고요. 푸틴 대통령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했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므로써 미국의 요구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번에 또 뭐 이슈가 됐던 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절모를 좀 쓴 것도 그렇고요. 마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좀 행동과 비슷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동안의 좀 역사 속에서의 북러 관계를 좀 짚어볼까요? 네, 최초의 방러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1949년 12월에 모스크바에 스탈린을 만나러 갑니다. 당시 이제 6.25 전쟁 남침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12월이니까 이제 겨울에 굉장히 추웠죠. 예. 검은 중절모와 이제 코트를 입고 모스크바 역에 내리는 모습이 당시 이제 사진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색 네. 중절모를 쓰고 블라디보스톡 역에 내리는 장면이 유사하게 네. 비쳤죠. 네, 정말 비슷했어요. 일단 이제 블라디보스톡은 뭐 날씨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네.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와 중절모가 계절에 맞았고요.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잡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연출시킴으로써 네. 양국과의 관계의 전통 역사성을 이제 강조를 했죠. 이번에 뭐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는 지각대장 푸틴을 또 30분 이상 그렇죠. 지각으로 또 뭐 솔직히 말해서 물을 먹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푸틴이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을 겨냥해서 네.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의전상에서 좀 늦게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계 제1의 지각대장 정상 푸틴을 30분 이상 또 기다리게 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뭐 나름대로 위상과시 전략과도 또 네.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좀 힘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4차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두 예. 차례에 걸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일단 동북아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기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뭐 연말까지는 미국식 계산법이 아닌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장기전 태세로 간다는 거죠. 유엔의 국제 제재에 견디면서도 또 국제 정치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러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임 65시간의 열차 여행이 얼마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핫산 쪽으로 기차를 타고 러시아 정상을 만나러 갔습니다. 네. 예.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도 좀 클 것 같은데 네.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좀 힘이 실리지가 않고 있죠. 네, 워싱턴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조만간이라는 뜻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북한은 남측의 요구에 화답을 하지 않고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행사도 남측만의 반쪽짜리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한 번 취소한 적이 있을 때 5월 26일이죠. 그때는 뭐 쏜살같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다리를 다시 놔달라고 했던 거에 비교하면 1년 만에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상황에서 남측이 그동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남측의 어떤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남측의 어떤 요구에 화답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좀 그런 관계를 반영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또 북한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첫 공식 비난이었어요? 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는 북한의 대남 매체가 이제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 시찰, 신형 미사일 무기 시찰을 함으로써 새로운 길, 일단 군사적인 수단에 압박을 두는 뭐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대남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로 봤는데 역시 조평통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음으로써 한반도에는 다시 경색 국면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 교체된 이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어떤 인물이라고 하시죠? 예, 현재로서는 통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북한은 이제 이 부부장, 즉 부자가 실세고 이제 정자, 얼굴을 내미는 인물은 이제 얼굴마담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이 장금철은 그동안 사실 통일부나 국정원의 인물명에는 오르지 않았던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영철을 후임으로 교체가 돼서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김영철은 완전히 실각한 것일까? 그는 하노이 회담에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는 이 외무성 라인, 즉 최선희와 리용호 쪽 결정적인 차이는 영어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차이죠. 뭐 김영철은 뭐 영어가 좀 안 되죠. 사실은 대남 라인이었으니까요. 군 출신이고. 그래서 이번 하노이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영어가 되는 최선희와 이용호가 대미 협상 라인을 맡고 통전부는 이제 남측을 상대하는데 김영철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 일단 책임성, 문책성 인사로서 뒤로 물러나고 일단 장금철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남남 관계를 이제 새롭게 남북 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용호 최선희의 아주 급부상은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그 열차 또 이 승용차 이용해서 조수석에는 리용호가 앉고 김정은 위원장 왼쪽에는 최선희가 앉음으로써 이거 차관이 장관보다 더 실세다라는 지금 평이 나올 정도로 외무성 라인들이 김영철 통전부 라인을 제치고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굉장히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공사의 말에 따르면 하반기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행보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일단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화해 협력보다는 대립과 대치 국면의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형 미사일 기지라든가 군부대 방문, 또 이 조종사들하고의 사진 찍는 모습. 이제 북한은 그런 매체가 보도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달리 상당한 미래를 예상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뭐 볼턴이라든가 폼페이오를 비난하고 또 남측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난함으로써 북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본인이 강경 노선을 간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이제 지났는데 1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작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주년 기념행사부터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이행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뭐 9개 항이 있는데 글쎄요, 뭐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졌는지는 남북 양측인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화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한국에서 북한을 더 이상
대변하고 또 지원하고 도와줄 수가 그쵸.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을 설득해서 정상회담을 여는데 한국의 역할이 컸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네. 하나의 기싸움 과정에서 남측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첫 대북 민간 지원 사업이죠. 이게 승인이 됐어요. 모내기용 비닐 방막 반출이 승인이 됐는데 보니까 4곳이 좀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한상총회, 사랑의 교회, 또 세해된 교회, 명성교회가 있는데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제가 금토일 어제까지 그 신의주 앞에 단동을 2박 3일 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신의주 그 인근에 가니까 농사철입니다. 네. 북한도. 그러는데 이제 북한은 우리보다 기온이 한 5도 정도 낮기 때문에 이 모내기를 할 때 못판에 우선 이 비닐 망막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말 5월철에 농번기철인데 비닐 망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전통적으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 대표적인 교회들이 또 올해도 여짐없이 그 비닐 망막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네.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작년에 북한의 식량난이 좀 심각한 편인데 이 비닐 망막으로 올해 농사 좀 잘 져서 네. 올해는 좀 식량이 부족하지 않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네. 남성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